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여름방학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힘 빼시고 세 가지만 잡자라는 느낌으로 세 가지 공부 습관 잘 만드시고요. 독서랑 글쓰기는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네, 이렇게 좀 해본 경험을 가지고 학기 중으로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오늘은 습관에 관한 겁니다. 어떤 습관을 우리 아이에게 더 해주면 좋을까를 기억하시고 어떤 습관은 빼주는 게 좋을까 이거를 늘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습관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거나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학은 아무래도 이게 일단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들도, 물론 엄마들 마음 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와 엄마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 이거는 좀 우리 아이가 평생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습관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시도해 보시면 좋고요. 이번 방학이 안 되면 다음 방학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졸업을 하거나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입시가 갑자기 닥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아쉽지만 다음 방학 노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습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학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습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 초등 친구들 이거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이에요. 뭐 대단한 검도 막 단을 따고 어떤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기술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뭐 아이가 정말 소질과 관심을 보여서 야구를 가르치고 또 뭐 아이스 하키처럼 이렇게 특별한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승마를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된다. 너무 좋아요. 부모님 여유도 되시고 아이도 원해요. 그러면 너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체력의 다른 말이에요. 체력을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땀을 흘리면서 풀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없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 원하는 만큼 보는 거,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풀리는 거 맞아요. 저도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한 5편 연속으로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뭐든 유일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면 이거다라고 하는 대안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기도 하지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카페 나들이로 풀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 게임을 하면서 풀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우리 다 같이 막 뛰어나가서 막 달리기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낯선 곳에 가서 컵라면을 한번 먹고 이런 것들로 기분 전환을 하고 스트레스를 하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고요.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 저는 그것만이 아이를 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나에게 언제 더 심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점점 심해지겠죠. 공부량은 늘어나고 내가 자유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해드리고 싶은 생활체육은 이제 여름 저녁 먹고 저녁 시간에 조금 시원해지면 산책하고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또 동네 밖에서 줄넘기 하고 배드민턴 하고 이런 정도의 생활 스포츠 있잖아요.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농구 골대 던질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는 거,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는 거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노력 이제 해주면 아이들이 고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운동, 그 많은 생활 스포츠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는다면 등산을 하면서 땀을 흘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요. 글씨, 예쁜 글씨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중학교 준비 그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쁜 글씨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누가 모르나요? 다 아시죠? 그쵸? 네.
그런데 지금까지 예쁜 글씨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보지 않았고, 오직 지적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노력하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의 목표를 글씨체를 좀 예쁘게 바꿔보자로 잡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교에 가서 시험 평가를 볼 때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체 때문에 너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네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점수로 연결되지 않으면 너 너무 서운하지 않겠냐 하면서 아이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애들 잘 모를 것 같죠, 설명하면. 근데 다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엄마가 이래가지고 중학교 가서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랑요, 실제로 아이한테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엄마가 너가 이번 방학 때 글씨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조곤조곤 알아듣게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소개를 드리자면, 예쁜 글씨 최대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글씨를 막 쓰잖아요. 글쓰기 이제 할 거죠. 매생이 클럽 친구들 2주 글쓰기 할 텐데요. 2주 글쓰기를 하고 나면 글씨가 별로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중에서 잘된 문장 엄마가 한 문장 쳐주실 거잖아요. 쳐주셔야 돼요. 잘못된 문장. 그 문장만 또박또박 다시 한 번만 써보기를 하는 거예요. 맨 아래에다가. 우리가 화가 나면 아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들면 전체를 다시 써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냥 벌 받는 거예요. 글씨체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엄마가 이 문장 최고의, 오늘 최고의 문장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가 일단 칭찬을 받으니까 으쓱하죠. 그러면 그 형광펜 그어있는 그 문장을 예쁜 글씨로 한 번만 다시 쓰기 해서요. 예쁜 글씨를 한번 써보게 해주셔야 돼요. 써봤어야 또 쓸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예쁜 글씨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더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에 예쁜 글씨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회에 대한 것 의식하지 말고 지금보다는 예쁜 글씨를 써보자라는 이야기들 아이들이랑 좀 대화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 방학에 컴퓨터를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는 이제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해두면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그림판. 예, 그거는 타자 몰라도 되고요. 글씨 몰라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 조작해가지고 햇님도 그리고 눈사람도 그릴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컴퓨터에 다 들어있고요. 아이들 재미있어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그림판 다루는 것들을 해요. 해보면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한글을 완전히 뗐고 또 이제 한글로 뭔가 쓰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 탕컴 타자 연습. 타자 연습 처음에 독수리로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판을 외우고 타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한글 타자 끝난 아이들은 파닉스 끝난 상황이면 영타 해봐도 괜찮아요. 영타도 시도해보세요. 한타, 영타 다 도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매일매일 30분씩 무조건 해. 이 정도는 아니고요. 타자 연습하는 날 무슨 요일로 할래? 그리고 뭐 주말에는 뭐 해볼까?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느 요일에 배치하거나 주말에 배치하거나 주중에 배치하거나 이 배치하는 걸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시간이 많으면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제가 막 PPT 하라고 한다고 해서 PPT를 매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컴퓨터를 습관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급하게 컴퓨터를 막 과외를 받고 막 쩔쩔 매면서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부터 하나씩 노출하면 가능하거든요. 한컴 타자 끝나면 한글 문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열어서 한글로 이렇게 글쓰기 해보면 재미있어요. 인쇄해서 일기장에 붙여도 되도록 해주세요. 그것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지만 뭐 어쩌다 하루 컴퓨터로 인쇄해서 하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고 나면 PPT라는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아요. 네, 이게 어느 중학교들은 PPT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로 발표해야만 되는 수업, 그런 수행평가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활용할 수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게 배경색 바꾸고, 글씨 넣고, 글씨체 바꾸고, 막 날아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 넣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좀 재미있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심 있는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들 보면요. 핸드폰으로 막 영상 편집하는 아이들 있어요.
자막 넣고 막 컷 편집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은 기회이고요. 코딩을 좀 집에서라도 해보고 싶다. 아무것도 코딩에 대해서 모른다 할 때는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엔트리 그리고 스크래치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들 들어가서 아이가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실제로 이제 6학년 돼서 코딩 관련 단원에서 수행평가를 볼 때는요. 엔트리나 스크래치에 있는 거기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거기에서 마우스를 조작해서 코딩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수행평가 항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낼 때, 이거는 저학년 친구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해보면서 나중에 이제 코딩을 급하게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좀 집중력이 약하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질 못한다. 그리고 막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의욕을 잃고 좀 무기력하다. 지금 아이가 좀 전체적으로 난조다. 정체돼 있다. 하실 때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책상 배치를 한번 싹 바꿔보는 거예요. 방향을 살짝 틀어도 좋고요. 직각으로 한번 틀 수 있다면 틀어보고, 책장을 전면에 놨다면 옆에다가 한번 놔보고, 옆에다 놨었다면 또 이쪽 옆에다가 한번 놔보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방을 바꿀 수 있으면 방도 한번 바꿔줘 보고, 네, 침대 옆에 책상이 있었다면 침대와 책상을 서로 등을 지게 한다던가 하면서 책상을 배치를 바꾸고 묵은 짐들을 한번 버린 다음에 깔끔해진 그런 책상에 앉는 것만으로도요, 방학이 시작되고 굉장히 설레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막 그 부엌 찬장 한번 정리하고 나면 굉장히 막 딴 사람 된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아이들도 책상을 정리하면, 책상을 바꿔주면, 책상 배치를 바꿔주면 굉장히 기분이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이랑 이것도 한번 상의해 보세요. 책상 배치를 한번 바꾸면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 어떻게 바꿔볼까?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바꿀까? 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주고 물어봐주고 선택권을 주고 결정권을 줘서 이제 이러면서 자기주도 공부가 가는 거예요. 내 책상인데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싹 바꿔놨어. 완전 왕자님 방이에요. 근데 내 의견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애착이 별로 가지 않는 거죠. 예, 같이 하세요. 같이. 툭 하면 가족 회의를 하셔야 돼요. 가족 회의를 해서 서로 이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이한테 이런 습관을 권하실 때는 항상 이런 습관이 이걸 위해서 좋은 건데 아직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으니까 네 생각은 어때? 싫어! 막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싫어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들을 건 다 들어요. 아, 이 습관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엄마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선뜻 공부도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를 너무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 습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지면 좋은 습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좋은 거 있으시면 우리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